지금 세계의 어떤 판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세계의 어떤 경쟁 구도,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가 변해나갈 방향,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우리한테 열려 있는 시대인데 그 세계를 볼 줄만 알면 굉장히 더 크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올해 슈퍼선거의 해 미국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진짜 많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어디 쪽으로 표를 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든 아니면 한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간에 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변화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물론 변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들여다 볼 줄 알면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세계의 어떤 경쟁 구도,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가 변해나갈 방향,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미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를 말해주는 굉장히 작은 곳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깡촌 중에서 더 깡촌 같은 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알래스카에 있는 북극 지역에 속한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사람이 없고 굉장히 우리 시야에 안 들어오는 놈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세계적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저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사실이고 진행 중이고 이런 거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Nature라는 학술지에서 올해 2024년 3월 달에 실린 새로운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조사인데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는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치를 감안했을 때 언제쯤 이 얼음이 없어질까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근데 그 연구에서 발표된 거를 보면은 2020년대 혹은 30년대에 1년 내내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얼음이 없어지는 시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조절을 해도 사실 2050년까지는 그런 일시적인 얼음이 북극에서 없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 확정됐다라는 얘기를 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구 지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는데요. 물론 기후위기로서 여기서는 분명 환경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고 큰 파괴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겠지만, 그런데 환경 외적으로도 국가 간의 어떤 경쟁 구도, 국제정치, 여러 가지 패권 갈등, 아니면 세계 경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무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을 했을 때는 주로 동양권에서 서양권으로 무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뭘 보내고 있으면 주로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중 일시적으로라도 북극해를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동양권에서 서양권으로, 서양권에서 동양권으로 무역을 했을 때는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이런 굉장히 갈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아니라 그냥 북극해를 통해 가도 된다는 다른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링 해협을 통과해야만 하겠죠. 그 해협이 어느 나라 사이에 끼는 거예요? 러시아랑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이게 북극해가 그렇게 열릴 거라는 거를 미리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심해항을 갖고 있고 여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투자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러시아 이외의 국가들은 북극 국가들을 봤을 때 지금으로서 전부 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은 다 이제 나토 국가들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근데 러시아만큼 이렇게 북극해 지역에 뭐 인프라가 잘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었던 거죠. 이제 갑자기 북극해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닐까에 대한 얘기가 지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거든요. 미국 정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북극을 향해 가는 어떤 방향성이 이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확정의 대상이 바로 놈이에요. 그래서 놈에서 미국의 첫 심해항을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됐던 거는 이제 뭐 알래스카주 안에서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절에 2014년쯤에 알래스카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로비를 시작했던 거죠. 여기에 심해항을 설계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6년에 오바마의 임기의 마지막 해였는데 이때 이제 미국 군대 쪽에 그 Army Corps of Engineers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국 육군 공병대라고 번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학적인 거를 다루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지 설계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부서가 2016년부터 임기의 마지막 해부터 연구에 들어가서 2020년 그러니까 트럼프의 집권 시기에 이렇게 걸쳐서 연구를 진행했고 놈에서 과연 이렇게 심해항을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연구를 했고 여러 가지를 분석했거든요. 뭐 지리적으로 뭐 토질 분석을 하고 주변 생태계 분석을 하고 주변에 어떤 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땅의 소유권 등등 이렇게 따져야 할 게 굉장히 많아서 다 따졌는데 그 결과로는 실효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제 트럼프 정권 때잖아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가 여러 가지 북극 관련된 군사적인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폼페이오가 어디 컨퍼런스 가가지고 북극이 앞으로 경쟁이 많아지면서 남중국해만큼 복잡하고 갈등이 있는 지역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그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분위기를 좀 대외적으로 많이 내세운 정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게 바뀌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도 뭐 알래스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됐고 북극에 대한 어떤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2020년에 알래스카에 원래 있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가 않았거든요. 약간 뭐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대도 아니고 그런데 2022년에는 그 부대의 명칭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위상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바꿨냐면 The US 11th Airborne Division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디비전의 명칭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권에서 이제 일본 제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참전 용사가 굉장히 많았고 진짜 영광이 많았던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등록 수준이 똑같이 거기에 알래스카에 있는 부대에 적용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중요한 부대가 될 거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심해항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2020년에 발표가 되는데 그게 트럼프 정권 때고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의 그런 예산 확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규모가 많아지는데 처음에는 3천억 넘는 수준의 예산을 일단 한번 확보를 했는데 물론 이미 항은 있긴 있지만 그건 심해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해서 한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돈이 확보가 됐다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2024년에 올해에
7천억 원 넘는 예산을 거기다가 승인을 해서 설계를 이젠 다 해서 착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2030년 전까지 그거를 이제 완공하는 걸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극 지역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 예산의 한 90% 정도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징세한 돈에서 요만큼은 거기다가 투자할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북극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데 결과로는 누구도 모르는 거의 아무도 살지 않는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놈이 갑자기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장기적으로 땅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심해항이 있는 도시, 그 어떤 도시를 분석해봐도 최저 인구 수가 10,000명 넘어요. 근데 놈의 인구는 3,500명에서 한 3,600명 밖에 안 돼요. 근데 심해항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땅값이 상당히 오르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유리하게 어떤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만이 이렇게 북극 지역에 엄청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고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러시아도 하고 있고 심지어 북극 지역에 속하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극 관련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사실 북극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면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해서 경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해상 노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미 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이 북극 이사회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관찰국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북극 지역에 대한 예산이 사실 좀 많이 준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그거를 늘리고 있고 인프라까지 만들고 있고 지금 또 보면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북극 지역에서 군사훈련도 다 해서 미리부터 그런 환경에 맞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의 어떤 판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느 나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북극이 눈에 안 들어와요. 북극 위로부터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 거예요. 저는 88년생이에요. 그러면 2055년 넘어서야지 은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2035년, 2036년, 뭐 2030년대 후반까지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얼음이 녹아서 그쪽 지역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치면 그러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거기서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관리하고 그리고 기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국가 간의 경쟁 구도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그 방향으로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어떤 바둑판 같은 거라면 이 판이 그냥 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판 자체가 각도가 바뀐다는 거, 팔을 갈아채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가 만약에 땅 투자를 해가지고 20년 30년 하고 싶으면 그러면 3,500명 3,600명이 무조건 한 10,000명 정도로 늘 수밖에 없는 지역을 알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전략으로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북극 지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뭐 확답이나 확정된 거 지금은 없지만 방향은 분명히 확정되기는 했어요. 그게 기후과학적으로 보든 간에 군사적으로 보든 간에 경제적으로 보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북극이 확실히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저출산을 사실 저출산보다 대한민국은 비출산에 가까운 건데 이런 식의 인구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그리고 기후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같이 동의를 하고 그걸 막고 또 적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큰 틀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밥벌이도 그런 큰 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틀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지고 어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미리 알 수 있으면 판단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개인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세계를 크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분명히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고 뭔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그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난 13년 넘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서 살지 않아도 요즘에 투자를 할 때 한 나라 안에서만 투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놈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면 거기서도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우리한테 열려 있는 시대인데 그 세계를 볼 줄만 알면 굉장히 더 크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그러면 북극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북극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놈 말고 또 다른 어떤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을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세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 함께 세계를 볼까요? 바이바이.